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물관 섹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물관 섹터 오늘 오래간만에 전쟁 기념관 왔는데 여러분 보시나요? 제 뒤에 뭐가 있죠? 그렇죠. 팬텀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F4 팬텀 전투기가 다음 달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팬텀이 완전 퇴역했죠. 그것 때문에 팬텀을 한번 찾으러 왔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거 하기 전에 여기 있는 팬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팬텀은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바리에이션이 많은데 원래 팬텀이 여러분 시작 아시죠? 원래 팬텀은 시작이 미사일 셔틀로 하려고 했어요. 미사일 셔틀로 하려고 하다가 알잖아. 미 공군하고 해군에 뭐 이렇게 알력 이런 게 있었고 이랬는데 여기 누가 나왔냐? 미스터 컴퓨터 맥나마라 장관이 나와. 야, 너네 왜 따로따로 만들어? 똑같이 전투기 필요한 거 아니야? 야, 한 기종으로 통일시켜. 그러니까 똑같은 기종 쓰라고 하니까 서로 기분 나쁜 거야. 미 공군하고 해군하고. 그래서 미 공군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좀 이름을 F4 팬텀 말고 딴 걸로 바꿀게요. 팬텀 말고 딴 걸로 바꿀게요. 맥나마라가 하나로 무조건 하나로 통일시켜. 그래서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 공군이 쓴 건 C형, 미 해군이 쓴 건 B형이에요. 근데 또 이제 해군이 넣은 거. 우리 왜 B지? 이런 거. 그 걔네 둘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아무튼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제 뒤에 보이는 이 팬텀은 팬텀 C형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전시해 놓으라고 준 거예요. 전시해 놓으라고 준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팬텀 C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레이더 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팬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굉장히 대형의 전투기입니다. 대형의 전투기고 지금 좌석을 보면 팬덤씩 2명이 타잖아요. 도대체 왜 2명이 이때부터 타야 될까? 이 19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른바 3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른바 전천후 전투기죠. 전천후.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갈 수 있는 전투 그런 게 아니라 야간 작전도 할 수 있다. 그게 뭐가 필요해? 바로 레이더가 필요해요. 근데 레이더를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뒤에 타죠. 요게 바로 팬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대형 기체들은 대부분 레이더를 조작하는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타죠. 그래서 2명이 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 포인트 한번 볼까요? 팬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폭장량입니다. 팬텀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른바 전투기가 아닌 전폭기라는 이름이 나와요. 전투 폭격기. 그거의 가장 대명사가 팬텀이죠. 이런 하드 포인트가 원래는 11개가 달려 있으려고 했는데 엄청 큰 무거운 레이더를 앞에 달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비행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9개로 줄이죠. 대신 팬텀 중앙 동체에 보면은 이런 하드 포인트에 다는 미사일이 아니라 반매입식으로 동체 중앙에 탑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 팬텀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장량, 폭장량이 7톤이 넘어가요. 이게 7톤이 넘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B-17 폭격기의 폭장량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정도예요. 그만큼 팬텀의 폭장량은 어마어마하다. 여기 뭐, 여러분들, 이거 폭탄 뭐 몇 개 안 되겠어. 이게 항공폭탄이 굉장히 2차 대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항공폭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걸? 팬텀이 이제 박으면서 이런 항공폭탄 우르르 떨어뜨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팬텀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군형뿐만 아니라 해군용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해군용이라는 건 항공모함에서 떠야 되잖아요. 이 항공모함에서 뜰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양력이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폭장량 하다 보니까 이게 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이 요 약간 꺾어진 날개 부분이죠. 요 꺾어진 날개 부분이 사실 그 항공모함 타려면 이제 비행기 날개를 접어야 되거든요. 이 접는 힌지 부분도 되고요. 요 양력을 조금 받을 수 있고, 이 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냐? 맨 뒤에 있는 꼬리 날개죠. 이 꼬리 날개도 여러 가지 양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비행 특성을 고려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처진 형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팬텀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면에서 팬텀을 보면 그 앞에 주익은 이렇게 있고 뒤에 미익은 이렇게, 그래서 서로 맞닿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팬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투기, 그러니까 전투기 할 것이 뭐도 대부분의 군용기, 이런 제트 군용기에는 엔진이 맨 꽁무니에 달려 있죠. 자, 근데 팬텀 한번 보세요. 팬텀 맨 꽁무니보다는 3분의 2 지점에 이런 매입식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팬텀 어디서 만들었죠? 맥도날 더글라스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맥도날 더글라스사가 이 팬텀 이전에 이 센츄리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F101이라고. 근데 이 맥도날 더글라스사의 일종의 그 시그니처예요. 이렇게 동체 약간 3분의 2 지점에서 동체 매입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엔진이. 그래서 요런 엔진, 요런 타입의 엔진이 있다. 무조건 어디 거? 맥도날 더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이 팬텀은 어떤 전폭기? 어마어마하게 큰 전폭기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폭장량을 갖고 날아야 되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출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가면 갈수록 엔진도 좋아지죠. 그리고 엔진 뒤쪽에 보시면 역시 뭐예요? 대형의 뭐가 있죠? 그렇죠. 어레스트 후크가 있죠. 이게 항공모함에서도 하는 건데 이게 기본형에서도 다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팬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대체 팬텀은 기관포가 어디에 있을까? 따라오시죠. 이쯤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이쯤에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비행기들은 이쯤 어딘가 있거든요. 이쯤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C형에는 기관포가 없습니다. 팬텀은 놀랍게 개발 당시 기관포를 설계 안 했습니다. 기관포가 없었어요. 왜?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졌거든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면 모든 적기를 다 격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조종사의 훈련도 약화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팬텀을 가지고 미국이 누구하고 싸웠죠? 그렇죠. 베트남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전에서 경쾌한 기동성의 미국인한테 혼쭐이 납니다. 이 팬텀이. 더군다나 이 교전을 하고 왔던 팬텀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만약에 팬텀에 기관포가 있으면 분명히 미국인을 격출시킬 찬스가 있었는데 기관포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급하게 기관포 팩을 만들죠. 그래서 기체 자체에 기관포를 단 게 아니라 기관포 팩을 따로 만들어서 동체 하부에 달아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도 또 미 공군과 해군은 다른 형태를 선택합니다. 우리 똑같은 거 안 써, 쟤네하고. 나 싫거든?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기관포가 기수에 장착이 되면서 이 노즈컨이 조금 더 길어지죠. 기관포를 탑재한 것 때문에. 아무튼 팬텀 그동안 고생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진작에 퇴역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팬텀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부속을 태웠는데 정말 팬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박물관 숲기 수행 완료했습니다.